이제 7시에 시간이 돼서 일단은 간담회 좀 시작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간담회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리고, 또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학부모님들께서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같이 이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기 간담회 진행하면서 모니터가 있어서 그 모니터 보면서 같이 피드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간담회 내용들은 다 영상이 저장이 될 예정이고요. 언제든지 다시 돌려보기로 보실 수 있고 저희 학원 유튜브에 다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도 반복해서 한번 봐주시면 좋겠고, 또 오신 분들 안에서 지금 저희가 고교 선택 가이드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선덕고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인근학교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인트로는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제 소개 좀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담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국풍이천 중계본원 총괄 본장 최형철이라고 하고요. 이 학원에서 선덕고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사고나 외고 위주로만 수업을 하고 지금 현재 고등부, 고1, 2, 3 선덕고 수업도 여기서 다 하고 있고, 선배들 이번에 이제 수능 얼마 안 남았네요. 그래서 그 친구들까지 종강시키고 지금 이제 다시 예비골로 내려온 상태라 이제 학부모님들 모시고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선덕고는 또 많이들 어떤 학교인지 궁금해하셔서 그런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진행을 하면 궁금하신 사항들도 질문 받아가면서 그다음에 또 내용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일단은 제가 준비한 거는 총 4가지 파트입니다. 일단 선덕고 경향이 어떻다, 뭐 얘기들은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정규 프로그램은 저희가 금융공고 대신 그리고 선덕대면 뭔지 이런 얘기를 해드릴 건데, 이 내용들은 짧고요. 앞에 선덕고 경향이 좀 길 겁니다. 그래서 선덕고라고 하는 게 단순히 뭐 인근에서 강북 지역에서 제일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셨으니까 그럼 왜 좋은지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학원 차원에서도 봤을 때요. 그래서 선덕고 경향이라는 게 무엇이냐, 일단은 요거 하나만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작년 지역 단위 자사고 지원 통계고요. 선덕고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달이 났습니다. 0.96 정도 나왔죠. 그래서 많이들 선덕고가 저물어 가는 게 아니냐, 또는 다들 좀 기피 현상이 생겼다라고도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마찬가지로 선덕고 같은 경우는 이제 미달이 났는데 신일고는 대표학교는 찼었거든요. 그러면은 신일고가 더 좋아진 것이냐가 아니라 선덕고가 못 버틸 것 같다라는 학생들의 견해가 더 많았던 거죠, 작년에는요. 그래서 선덕고 같은 경우는 일단 작년 전형, 그래서 이번에도 지원을 했을 때는 어진 다 이제 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또는 학교 차원에서도 지금 공격적으로 어제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입학 설명이 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작년보다 좀 더 바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학교의 경쟁력을 위해서요. 그래서 선덕고에 있는 거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제 다녀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일단 1차 보신 분들도 계셨는데, 제가 얘기해드리려고 하는 건 선덕고가 경쟁력이 어떻다, 경쟁력이 어떻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있는 팩트로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물론 여기 있는 아이들이 다 현역은 아닙니다. 재수생들도 있죠, 당연히요. 여러 개의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겠죠. 근데 지금 요 실적보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릴 실적이 중요한데요. 요겁니다. 선덕고 3년 최근에 대입 실적을 보자라는 거거든요. 인근 학교랑도 일단 노원 인근의 제영고, 서라벌고, 대진고 다 비교를 해드릴 겁니다. 그랬을 때 그냥 저희가 그냥 선덕고라고 하는 학교에 대해서 객관적 평가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이게 팩트라는 거죠. 물론 편차는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합격이나 취업에 대해서는요. 그렇지만 선덕고가 요즘에 계속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죠. 서울대 진학률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11명, 13명, 11명 여기서 좀 더 변화들은 있었지만 지금 훨씬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것 정도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음 쪽에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인근 학교들하고는 비교를 해보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연고, 서라벌, 대진, 청원, 일반적인 저희 남고, 이 지역 학군에서의 남고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시면은 일반고랑 자사고의 차이가 물론 확실히 나긴 합니다. 그 중에서도 그냥 독보적으로 좋은 거는 선덕고 정도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울대 진학률 같은 경우를 가장 중점으로 얘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는 하나 입시 척도입니다. 몇 명을 보냈냐, 어떻게 결과가 나왔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보시면은 지금 정시 비중이 좀 더 높습니다. 그럼 정시 비중이 높으면은 생기부 관리 잘 안 되냐? 그렇지도 않고, 또 생기부 관리 부분에서는 뒤쪽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반고에 비해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많이 꾸준히 내고 있다라는 거를 저희는 여기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거는 그러면은 이 선덕중 비롯해서 근처에 뭐 창의중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유지중이라든지 학예중 또 좀 불암중이나 상명중 괜찮게 한다라고 하는 친구들끼리 모여서 있는 친구들만 가는 것이냐가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물론 몇몇 사례겠죠. 그래서 좋은 사례들도 있고 나쁜 사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도 제가 뭐 지도하면서 이 G 원서까지 좀 넣어주긴 했지만 그냥 중등 때 내신 저희 쉽게 말해서 내신 퍼센테이지당 그러면 막 10%다 아니면 5%다 3%다 이런 친구들만 상위권 친구들만 선덕고 가는 게 아니라 보통은 어이구 잠시만요. 톡이 갑자기 떴네요. 네, 그래서 잘하는 친구들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20%, 26%, 37%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일반 지역자사고에서는 성적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아이의 잠재력이라든지 자소서라든지 생활기록부를 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 자체에서 성적으로 뭔가를 끊는다기보다는 지금 온 친구들을 어떻게 개발시켜 주실 건지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중점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20% 정도, 한 12% 정도 되는데 우리 아이가 갔을 때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냐? 예, 그건 당장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최대한 적응할 수 있게끔 뭘 해야 되냐?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비고일이라고 하는 시기가 11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11월부터 11월, 12월, 1월, 2월 4개월 동안 이 한 120일 여 안에 여기서 저희는 뭘 해야 되냐? 선덕고에서 1학년부터 하는 커리큘럼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교재라든지 부교재 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방학 동안에 미리 한번 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공부 준비 과정들을 통해서 당장은 내가 여기 0점대 또는 1점대 요 안에 들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요 11%, 20%, 30%까지 중등 과정 때 좀 놀았어요. 아니면은 좀 흔히 말해서 중심을 잡지 못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고등학교 과정 오면서 나 이렇게 경쟁을 한번 해볼래, 열심히 해볼래 라고 얘기를 해서 나 한번 진짜 마음 잡고 열심히 방도 공부를 하여 선덕고에 진학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제일 먼저 보게 되는 시험은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입학고사입니다. 그래서 입학평가를 시행을 할 것이고 3월 모의고사를 볼 겁니다. 그걸 바탕으로 이제 장학금까지 나옵니다. 우수자 같은 경우는요. 성적하고 반영해서. 근데 그런 고사들을 하나씩 치를 때마다 본인의 성적이 올라가는 거를 느낄 때 아이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 서울대에서 누가 어디 학교에서 뭐 보냈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그냥 퍼센테이지만 보시라는 거죠. 잘하는 친구들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좀 중등에서도 방향을 잘 못 잡았던 친구들도 지금 동안에 기본기를 얼마나 잡아놓는지에 따라서 그게 바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통계 자료를 하나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요거는 올해 이 0.96%의 그러니까 약간 미달이 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미달 난 상태에서 선덕고 1학기 내신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신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나뉘냐라는 거를 이제 보고 이 정보는 학교 알림이에 들어가 보시면은 나옵니다. 정보 같은 경우. 그러면은 이제 요거를 좀 잘 안 보이실까봐 제가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이제 1학기이고요. 그 다음에 국어과니까 국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많이들 요거 가지고 평균이 68점이다. 표준 편차가 어떻게 나왔다. A, B, C, D, E 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 표준 편차에 따라서 중위권이 좋네. 표준 편차가 낮아야 좋은 학교네. 이런 거는 다 빼고요. 여기서는 그냥 모두 다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성적 커트라인을 알려드릴 겁니다. 평균 점수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는 참고하셔서 보시고 뒤에 장에 제가 준비해드린 실제 아이들이 1등급 커트라인가 몇 점인가요? 애들은 객관식에 몇 점을 받았나요? 이게 더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릴 겁니다. 그냥 있는 정보들 말고요. 일단 평균이 68점 나왔는데 반쯤은 거짓말입니다. 왜 거짓말이냐? 1학기 중간고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학교 경향상이요. 1학기 중간고사 때 객관식 평균 점수가 40점이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럼 왜 이런 평균 점수가 나오냐? 1학기 기말고사가 엄청 쉬웠거든요. 100점이 6명 나왔습니다. 물론 안 나온 친구도 있었겠죠. 그러면은 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라는 합이거든요. 그러면은 중간고사는 아이들이 막 좌절을 하고 굉장히 낮아 떨어지는데 학교는 왜 그렇게 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을 저희는 전교권이라고 부르죠. 전교권 친구들은 그대로 100점을 맞았을 거고 잘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1등급 라인이 형성이 되는데 중하위권 또는 많은 붕괴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기말대 성적이 오르는 모양새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하겠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게 돼서 지금 68.8이라고 하는 평균 점수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는 이 점수보다 안 나옵니다. 안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왜냐면 결국 궁극 것을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실 A, B, C, D라고 하는 거는 지금 중등의 절대평가 과정에서 저희가 90점, 8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이 정도 라인이면은 A 정도가 되겠다. 이 정도 라인이면은 B 정도. 학습 성취 수준이 굉장히 좋구나. 사실 좋은 학교라고 하면은 이 A, B, C 안에 많이 퍼센테이지가 높으면은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또 공부를 굉장히 잘하고 표준 편차는 낮으면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인데 지금 작년 통계 같은 경우는 걸러지지 않았다 또는 아이들이 조금은 이제 어려웠다 코로나 시대였다 변수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 평균이나 표준 편차를 다 믿을 수는 없다라는 거겠죠. 그러면은 저희가 봐야 되는 건 뭐냐 실제 아이들의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점수를 이제 보여드릴 건데요. 그리고 요 A라고 하는 거에 이제부터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중등 과정에서는 90점이면은 다 A입니다. 근데 내신에 상대평가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4%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덕고에서 4%는 몇 명이냐? 보통 선덕고가 한 370명에서 380명 정도가 됩니다. 입학 정원이요. 그러면은 거기서 14명 정도입니다. 마지노선이 14명에서 아이들이 전학을 가거나 자퇴를 하지 않는다면 15명까지 늘어날 수는 있으나 14명 안에 들어야 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2등급 같은 경우는 11% 안에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11%까지 아이들을 대충 나눠본다면 한 40등 내외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우리는 이제 뭐라고 부를 것이냐? 심화 1반, 2반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많이들 선덕고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심화반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저희 안내 책자에 보면은 선덕고 정보의 심화반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1반, 2반, 3반, 4반, 1반반. 그래서 요거는 뒤에 다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랬을 때 지금 요 라인 안에 30%나 되는 인원들이 다 A를 받을 사실 실력이라는 거겠죠. 근데 그 중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건 겨우 4%밖에 안 된다. 이런 거를 한번 중점을 봐주시면 좋은데 간단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커트라인입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이요. 1학기 중간 올해 시행됐던 국어 시험에 대한 난이도고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 89.2 정도 굉장히 시험이 어려웠고요. 사실 인근 학교에서 제일 어려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항상 최상. 그러면 재작년에는 어땠나요? 재작년 2년 전에 3년 전에 어땠나요? 다 이 정도는 나옵니다. 제일 떨어졌을 때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86점 정도가 나왔을 것 같고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아이들 성적대가 이 정도면 평균 아닌가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당시에 20점, 30점, 40점 나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대를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3등급 안에는 들어야 나중에 수시라는 거를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 라인을 말씀해 드리는데 사실 보시면은 기말고사 때 점수대가 굉장히 올라가게 됩니다. 확 뛰어요. 그래서 중간고사나 선덕고 전통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말고사 좀 쉬워집니다. 아이들이 문법이 처음 시험 폼에 들어가는 단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 또 굉장히 힘들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의외로 문법은 쉽고요. 문법은 풀만합니다. 누구 기준에서? 상위권 기준에서는요. 중하위권 친구들에게 문법 여전히 어렵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선덕고에서 중요한 거는 문학입니다. 문학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문학 관리나 아니면 시험 범위에 대한 이해도. 그래서 1학기 시험이 지나고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가 실시가 됐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1학기 이후에 2학기에서 그러면은 이런 보통 커트라인대가 나오게 될 것인데 얘가 어떻게 나오는 점수냐? 보시면은 중간고사 같은 경우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비교할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1학년만 그랬냐? 2학년은 더 처참합니다. 2학기 중간고사 가면은 지금 2학년 선배들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신다면 2학기 중간고사 보면 2등급 커트라인이 65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상대평가기 때문에 이 어려운 시험 안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극복을 하고 정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해야 될 것이고 보통은 앞으로 학부모님들께서 기억해 주실 점수대는 요 라인대입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2점 정도를 보통 커트라인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점수가 나온 다음에 여기서 비결이 됩니다 라고 말씀해 드리는 거죠. 쉽게 나오면 여기서 한 92점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면 요 92점, 88점 맞는 점수 맞는 게 쉽냐? 예,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고요.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1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2학기 중간고사에 대한 시험범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여기서 준비해야 될 교재가 3권이에요. 교과서 같은 경우는 당연히 모든 학교 일반 고교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써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교과서보다 비중이 높은 거는 부교재죠. 그래서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부교재 첫 번째 거는 531 현대식 프로젝트라고 이투스에서 나왔습니다. 이따 교재 페이지는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 531 현대식 프로젝트 부분이랑 그 다음에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라고 해서 마더텅에서 나왔고요. 아이들이 20문제씩 챕터가 나뉘어 있는 교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이렇게 선택이 되고 지금 범위를 보면은 항상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간과하게 되는 게 여기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올해 동안 수업을 해주신 적이 없습니다. 수업을 안 해줍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올해도 그랬고요, 내년에도 아마 그럴 겁니다. 학교에서는 수업을 안 해주고 그냥 여기서 문제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사고나 외고에서 많이 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여기에 대한 지문에 대한 분석도 못하죠. 그 다음에 문제도 없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피드백도 받지 못합니다. 질문도 못하니까요. 그러면은 요 시험 대비가 또 요 내용이 쉽게 나오냐? 아닙니다. 이번 중간고사의 킬러 문제 정답률이 17% 정도였나요? 25번 문제라고 있습니다. 아주 선생님께서 이따 보여드릴 건데요. 열심히 내셨더라고요. 근데 맞춘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준비가 질비하게 되는 게 이제 앞으로 고등교과의 시험일 것이고요. 그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건데 뭐 교과서는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외부 지문이라든지 외부 프린트 문법 개념이라든지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마더텅 나올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선덕부에서는 교재나 아니면 시험 대비를 했을 때 3가지 파트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첫 번째 파트는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실 거고요. 두 번째, 이 첫 번째 다른 일반고 기준으로 본다면은 사실 일반고는 이것만 갖고 시험을 봅니다. 여기 교과서만 갖고 주고요. 그러면은 부교재 쓰는 건 불법이니까요. 근데도 일단은 여기서 교과서 범위 외의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보통 일반고에서 고1 과정에서 문학작품을 시험을 본다면 10작품 내외가 나옵니다. 근데 올해 중간고사에서 치러졌던 문학작품의 수는 대략 한 32작품 정도? 이 정도가 나왔었고요. 외부 지문은 범위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즉 시험 범위가 2배에서 2배 반 정도가 된다라는 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 지문 같은 경우는 이따 뒤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간단하게 보면은 교재 페이지는 보통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 교재를 지금 사용을 했었고요. 작년에도 이와 같은 틀이었고요. 그럼 재작년에는 여기서 미니 모의고사 아니면은 이제 자이스토리. 그래서 고1 자이스토리 기출이라든지 또 현재 고2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부교재들을 씁니다. 근데 두루두루 학년 때마다 다른 부교재들을 선정하시는데 꼭 같이 쓰는 친구가 있습니다. 매해 나오는 교재는 요 교재. 그래서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 부교재가 나오기 때문에 요 교재는 이번에 선덕대비과 커리큘럼에서 요 교재를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러면은 이게 매해마다 개정이 조금씩 됩니다. 2020, 2021, 2022 교재가 개정이 되는데 마더텅도 역시 모든 교재를 매번 엎을 수는 없습니다. 바뀌는 비율은 해봐야 20% 정도. 그래서 기출이나 반영되는 범위들이 굉장히 작기 때문에 고1 기출 위주로 나오는 것들을 정리하여서 부족한 것들은 내년에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될 거고 내년 8일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가지 교재를 다 준비를 해놔야만 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교재 미리 보기. 그 다음에 교과서 작품 미리 보기. 네, 요거 미리 보기만 하면은 내신 선행해놓으면 되나요?가 아니라 내신 선행해도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모의고사 실력이 안 따라오면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학 공식 다 안다고 해서 수학 문제 풀 수 없는 것처럼 그 내용을 다 안다고 해서 풀 수 없게 내버립니다. 그게 뭐냐? 고교 과정에서는 보기, 즉 외적 준거를 통한 감상, 이해, 추론 능력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매 지문마다 나오니까 아이들에게는 시간이 부족하고 독해가 안 되는 과정이 생겨버리는 것인데 요 문제는 아예 그냥 제가 문제를 가져왔거든요. 그거 가지고 보여드리고 교재는 이랬고 시험 범위가 이렇습니다. 되게 그냥 간단하게 제가 줄여서 얘기를 할 건데요. 보통 1학기 중간고사 때 무조건 1단원은 무조건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때 작품이 4개밖에 안 돼요. 근데
현대시 같은 경우 여기에서 나와 있는 작품들 마라탕에서 1에서 6단원까지 해당하는 문학 작품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서 20개가 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기말부터 문법이 들어오고 중간 때부터 문법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렇게 기말에는 시험 범위가 어디냐? 나와 있는 거는 물론 어느 정도 유출은 가능합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선덕고 고1 기말 대비 개강이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제가 다 공지를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오랫동안 진행됐던 커리 또는 시험 범위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과정 안에서 준비를 어떻게 했냐, 또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문제입니다. 실제 선독고 기출 문제고요. 작년 기출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문학 작품에는 항상 나오는 유형이 세 가지로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표현상의 특징이다, 서술상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개념, 그 갈래에 대한 적용 문제입니다. 근데 문제를 보시는 것처럼 가와 가에 대한 내용을 다 찾으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나 다 모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공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는 가에 대한 요인과 나에 대한 요인, 다에 대한 요인을 비교 분석을 하게 해줍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 한 작품을 다 내가 안다 하더라도 이게 선지 안에서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들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는 속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걸 선지를 하나씩 중심적으로 다 봐서 읽어서 푸는 것보다는 가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를 바탕으로 가까지를 확인을 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이게 될 겁니다. 왜냐면은 나는 멀티태스킹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경우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만 갖고 네 가지는 확인할 거니까요. 그러면은 선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분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5가지에 대한 질문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얘를 10가지로 분리를 시켜버립니다. 더 세분화하겠죠. 근데 정답에 대한 근거가 사실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 쪽에 앞에서 소거가 된다라면은 여기서 답을 찾아서 이 문제를 풀고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법 자체도 일반적으로 독해 능력이 좋고 빠르게 읽는 친구들이라면 문제가 저희는 될 게 없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친구들이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이유는 속도죠. 국어가 더 이상 정확도나 이해하고 책을 많이 읽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국어 독해하거나 국어 문제 푸는 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얘는 내신 시험뿐만 아니라 모의고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상상을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냐. 오히려 그 상상력은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독이 됩니다. 철저하게 나와 있는 발문의 전제 조건이나 내용을 바탕으로 풀어주셔야 되는데, 이 외적인 또는 본인의 배경지식이라든지 아니면 스키마가 적용이 되게 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오류가 발생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본문 안에서 이 제시되어 있는 선지들을 분석할 수 있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이렇게 발문마다 나오는 발문의 첫 번째 서술상의 특징, 표현상의 특징이라고 하는 내용들은 보통 시험, 문학 시험 기준으로 잡았을 때 1문제에서 10문제 정도 나옵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올 때는. 그래서 이 발문의 특징들을 잡는 게 가장 기본 문제고, 이 기본 문제를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뿐만 있냐?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어떤 A라고 하는 작품에 지금 보시는 거 보기라고 하는 지문을 주는데, 학교 선생님께서는 단 한 번도 보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외부 지문인 거죠. 100% 순수 외부 지문인데 학교 선생님께서도 좀 아이들이 다 틀릴까봐 걱정을 하셨나봐요. 염려를 하셨나봐요. 지금 뭘 주시냐? 거기에 대한 발문을 주십니다. 선지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A라고 하는 작품도 알고 복이라고 하는 작품 읽어봤습니다. 뭔 내용인지 모르겠죠? 그럼 여기를 빠르게 읽어야 됩니다. 지금 읽어야 될 텍스트만 여기 한 화면이 꽉 차 있는데, 이런 문제가 보통 2문제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이들이 첫 시험 볼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선생님 끝까지 다 못 풀었어요. 못 풀 줄 알았다. 왜 못 푸냐? 독해 속도가 느리거나 문제를 정렬을 해서 빠르게 풀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본문 암기가 안 돼 있어서 본문을 참고했기 때문에 라는 거겠죠. 본문은 시험 범위로 이미 예상이 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거는 다 외워야 되겠죠. 그래서 외우고 나서 보기의 내용과 비교를 해야 되고, 본문의 내용을 아는 걸 바탕으로 먼저 속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도 답이 안 나오면 보기에서 근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실제로 이 작품의 그 문제의 정답의 근거는 어디 있었냐? 이 마지막 문단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독해해서 선지를 소거할 수 있었냐? 요거를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여기 작품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보기가 너무 기니까 독해할 의욕이 안 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근데 이 문제만 그랬냐? 아닙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이번 2학기 중간고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 작품도 역시 똑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기 작품에 대한 내용 역시 마지막까지. 여기서도 답의 근거는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있는 부분들을 내가 정확하게 다 읽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만 나오냐? 이런 외부 지문 대항만 연계 작품이라든지 다양한 작품 학습을 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은 원래 일반적인 문제들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작가나 시대 상황이라든지 또는 이와 비교할 수 있는 어떤 문학 이론을 제시하고 모의고사 스타일입니다. 문학 이론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작품을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봐라. 맞습니다. 이렇게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제가 준비하는 자료라든지 테스트라든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지 모의고사 스타일이죠. 근데 이 모의고사 스타일로만 참 나오면 좋은데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2학기 중간고사 때 아이들 참 힘들게 했던 문제 중 하나입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보기였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그림이 나오죠.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 창의적으로 저는 이거 박수 쳤습니다. 이 문제 보고요. 잘 내셨다. 열심히 하셨다. 근데 애들은 못 풀었을 거다. 왜 못 풀었냐면은 일단 읽는 데부터 아이들은 시간에 쫓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발문이나 보기들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이번 시험에만 나온 것 중에 일부분을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문 내에서 봐야 될 내용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있는 중요 내용들을 내가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게끔 이런 게 지금 미술 작품만 나오냐? 아닙니다. 1학기 중간고사 때 신해철의 재즈카페라고 하는 노래가 나왔습니다. 작년에는 이맘때쯤에 봤던 기말고사에서 뭐가 나왔냐? 매트릭스 혹시 영화 보셨나요? 매트릭스 지문 나왔습니다. 아예 시험 보면 전혀 상관없는 매트릭스라고 하는 소재, 꿈이라고 하는 소재와 그게 작품 내에 있는 꿈이라고 하는 소재와 연결이 되죠. 되게 창의적으로 잘 내시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힘들어합니다. 점수가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지문들이 질비한 이 선도권에서 그러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냐를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공부는 그러면 보통에서 어떻게 해주냐?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저희 학원 프로그램들은 지금 모의고사 국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모의고사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선도권 친구들 갈 정도라면은 이건 선도권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일반 자사고나 외고 갈 정도라면 일단은 1개년, 2개년 정도는 다 풀어놓으셔라. 최소 3개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고1, 고2 거까지. 그래서 수준을 계속해서 올려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어가 점점 근래 들어서 경영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은 필수적이다. 그 다음에 국어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겨울방학 때 잡아주셔야 되는 거는 일단 문법, 고전 시간, 그리고 독서입니다. 작품을 전반적으로 읽어야 되는 입학고사 때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문법이고요. 그 다음 독서 지문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이 나옵니다. 근데 중등의 교육 과정에서는 고전 시간을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문법이라고 하는 것도 중등 과정에서 배웠다는데 그럼 배운 거지 내가 알고 있다는 아닐 겁니다. 다 까먹었겠죠. 그래서 방학 동안에 문법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어느 정도 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더불어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제 독서, 모의고사 독서 지문이라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생전 처음 보는 발문에서 내용들을 정리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각각의 영역별 수업이 진행이 된다. 그래서 해설 강의와 국어 이론 영역들에 대한 정리 그리고 가장 제일 처음에 예비고일 개강이 되면 제가 매번 하는 거는 글을 어떻게 읽으라 라는 방향을 제시를 해줍니다. 아이들은 문장이 단문이나 점점 스마트폰 세대 되면서 그 독해력이 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떨어지는 이유는 주어하고 서술어 연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문장의 시작과 끝 연결을 해서 그 중간에 있는 핵심 목적이라고 하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설명이 되고 또 이해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은 그냥 대략적인 내용들 그러다 보니까 끝맺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아이들의 말하기 습관에서도 그게 보입니다.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끔 종결이 되냐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본인이 얘기를 할 때 자신의 주장을 끝까지 펼치지 못하거나 마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 면접을 혹시 준비하시게 된다라면은 그 부분을 본인 또는 이 자녀분들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좋을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그게 그 연습이 결국 어디 독해 안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독해를 끝까지 내가 다 읽지 않았기 때문에 끝 문장을 마무리 짓지 못하기 때문에 말로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래서 국어 모의고사뿐만 아니라 저희가 중요시하는 게 어휘입니다. 방학 동안에 계속 국어 학원임에도 불구하고 영어 시험처럼 단어를 엄청 보게 될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일단은 아이들의 제일 큰 문제점은 어휘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객관적인 지표로 책을 덜 읽었다일 수도 있고요. 또는 뭐 코로나 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학습하면서 학습력 저하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고등 과정에 와서 써야 되는 필수적인 단어들이 일단 중등 교과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2배, 3배 정도는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단어들에 대한 테스트 같은 경우들을 계속 학원 내에서 이제 테스트지를 통해 계속 확인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봐야 되는 게 단순하게 뭐 한자 성어 관용어나 맞춤법이나 한자어다 이런 얘기들뿐만 아니라 저희가 고전 시간, 고전 소설이라는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특히 2학기 때는 고전 파트가 보통 학교 과정에 무조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라도 방학 동안에 뭘 해놔야 되냐, 고전 어휘 정도는 저희가 마스터를 해놔야 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서 수업 진행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과제를 먼저 하게 돼 있어요. 저희는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하고 그 다음 과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먼저 피드백을 정리를 해와야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들에 대한 걸 정리를 하고 저와 같이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은 맞은 문제도 똑같이 분석을 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푸는가? 아이들은 어떻게 풀었는가? 제가 보여줘야 되는 건 선생님은 이렇게 푼다. 그래서 제 유튜브 나중에 들어보시면은 선독후 기출문제 풀이 영상들이 되게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 의도는 무엇이었고 선생님은 여기서 이 근거로 이렇게 푼다라는 걸 보여드리죠. 그러면은 이 수업에서는 계속 아이들이 해줘야 되는 건 문제를 풀어주는 게 아니라 풀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그 방법을 알려주면서 오답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다 아이들에게 오답을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좋죠. 불가능합니다. 아이들의 질문은 굉장히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 또한 역시 사람이 혼자다 보니까 아이들이 많았을 때는 다 못하겠죠. 그래서 하는 게 제가 인강은 다 찍어놓습니다. 인강과 오답 해설을 다 달아놓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체를 통해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도 안 되는 부분들을 이제 첨삭을 하고 본인이 다시 한번 피드백을 할 수 있게끔 그거를 저는 검토를 하겠죠. 그냥 틀렸다고 해서 제가 모든 문제를 다 봐주냐? 네, 그렇지도 않습니다. 틀린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고 왜 이렇게 했는지를 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한 거지, 제가 그 문제 한 문제 더 풀어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학교 시험에서 문제를 하나 더 맞냐? 이코로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문제를 풀어주는 것보다 풀 수 있는 방법을 줘야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가 학원에서 가지고 있는 SLS라고 하는 시스템인데요. 여기서 아이들에게 시험지를 주고 그 시험지에 대한 DB를 입력을 하게 되고 여기에 인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강과 해설서가 탑재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그 인강의 대다수를 일단 그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거에서는 제가 다 찍어놨습니다. 또는 제가 다 풀이를 달아놨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연결을 해서 보이는데 일단 내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많이 보내주시거나 또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서 아시겠는데 일단 실전 모의고사를 같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정규 프로그램에서 3월 모의고사, 내신도 내신인데 일단 3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선덕고 갔을 때 입학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입학고사까지 물론 외부에 시험지 유출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예비문항, 예시문항이라든지 모의고사처럼 준비를 하면 되는데 따로 특별반까지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거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건 3월 모의고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3월 모의고사에 대한 피드백 저희가 실전 모의고사라는 걸 통해서 아침 시간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집필진으로 참여되어 있는 이 1학기 모의고사라고 하는 걸 바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시험은 보통 오프라인에, 이건 코로나 전 사진이고요. 오프라인에 와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줌을 통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규나 아이들의 기본 피지컬, 그러니까 선독고 국어는 해도 안 된다는 말이 왜 나오냐? 아이들의 피지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피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의고사 실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어야 내신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은 보셨던 것처럼 아무리 범위에 나와 있는 내신 지문을 열심히 공부를 해도 문제가 다 저렇게 나오는데 크게 연관이 없는 거죠. 물론 풀어낼 수 있게끔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갈 건데 그게 1등급까지 도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인 실력이 없다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내신에서는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요 일반적인, 저희도 역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모든 학원 다 가보셔도 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1주차, 2주차 뭐 이렇게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여기서 뭐 자료 만들 거고요. 뭐 이런 얘기를 파이널 모의고사 뭐 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드릴 거면은 어머님들을 형님들 모시진 않았을 거고요. 제가 따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도권 커리큘럼이 나옵니다. 지금 내신 때 진도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다 드릴 거고요. 그래서 항상 시험 개강하기 전에 진도가 1학년, 2학년 때 이미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요. 정형화된 틀이 있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진도가 나가게 되는데 한 1주차 때는 뭐 하는 겁니까? 뭐 배울 거고 어떤 거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문학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교과서 몇 단원에 몇 작품입니다. 요게 지금 정확하게 지정이 되는 거를 보고 프린트 나와 있거나 고전시거나 마더텅이다. 그래서 계속해서 마더텅이라고 하는 거는 나오게 될 거고 이번 기말고사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1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동별곡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전문이요. 그리고 그 외에 가사, 정철의 가사라고 하는 송민곡, 성산별곡, 삼인곡 이런 것들이 1학년 동안에 거의 다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진도 커리 일정들을 맞춰주는데 저도 역시 5주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기말고사 범위가 굉장히 길고 그 다음에 11월 모의고사가 11월 24일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말이랑 11월 모의고사 때문에 여기서는 7주 개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시험 일정이라든지 내용에 따라서 개강 일정이나 시험 주기는 좀 다르나 커리큘럼 자체가 좀 차이가 나게 짜입니다. 그러니까 그 학교만을 위해서 그 학교의 내용 진도들이 정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풍에서 선도고 같은 경우는 이런 명확하게 1주차, 2주차, 3주차 때 뭐 할 거다. 그러면 그리고 나서 모의 중간고사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데 그 모의 중간고사 같은 경우는 인근 학교 문제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선도고 기출 문제로 만듭니다. 기본 절반 정도는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교과서 바뀌고 나서 3년 정도 지냈는데 교과서는 3년 정도 됐지만 선생님들은 굉장히 오래되셨죠. 잘 안 바뀌십니다. 살이 바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시험 문제를 1학년에서만 내셨냐? 아닙니다. 2학년에서도 내셨고요. 3학년에서도 내셨습니다. 3학년 1학기까지는 시험이 유효하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서도 겹치는 지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푸는 문제들은 1학년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나왔던 2학년 문제든 3학년 문제든 범위만 맞으면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무리가 되진 않는다. 그러면 종합 패키지로 지금 기출들이 모이고 거기에 맞춰서 제가 변형 문제를 만들었고 모의고사 기출 문제, 평가 문제를 반영을 해서 지금 시험지가 나오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학원에서 본 테스트 시험 점수가 결국에는 학교 시험하고 연결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도가 내신 커리가 나온다. 그러면은 보통은 지금 부교재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드렸으니 어떻게 나온다는 걸 좀 보여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중간고사 시험범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는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합니다. 매 시험 때마다요. 그래서 요 많은 작품들이 다 시거든요. 시, 소설 여기 조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고에서는 일단은 문학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숙제고요. 그래서 많은 폭넓은 문학 작품에 대한 이해와 분석력을 기르게 될 것이고 내용을 알아도 못 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선지 내용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선지가 또는 이 내용이 어떤 게 나오더라도 다시 찾아서 분석을 할 수 있게끔 그 준비를 계속해서 해드릴 거고요. 그러면은 이런 작품들이 나왔을 때 자료는 어떻게 정리해주냐?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작품이 나왔고 여기에 내용이 그냥 쭉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줍니다. 왜냐면 예전에는 다 정리를 해서 그냥 아이들은 외워라 이렇게 했는데 학습 효과가 없습니다. 잡니다. 아이들은 그것만 보고 하지 했는데 이게 뭔 말인지 모르고 각주만 외우고 있죠. 근데 문학 작품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하는 겁니다. 표현상의 특징이나 이게 무슨 수사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외우면 돼요. 시험 파이널에요. 근데 이해가 안 된 작품을 외우라 시키면은 아이들은 절대 못 외웁니다. 시험 문제가 지금 저렇게 복잡하게 나오고 있는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한 이해를 필기하는 것들, 편서들을 계속 여기다가 쓰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각주들이나 너희가 외워야 될 것들은 정리를 다 해놨죠. 특징들을 다 나왔고요.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범위들은 다 있고 시험과 시도풀이 옆에 단어 하나하나 별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수업들을 진행이 되고 내용 다시 참고해서 외우라 적용을 해서 쓰는데 이 과정만 있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냐? 안 오릅니다. 이렇게 해도 안 올라요. 그럼 뭘 하나 더 해야 되냐? 학교 선생님 수업을 소홀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가보면은 1학기 중간고사 때는 다 긴장을 하는데 기말 2학기 중간 넘어오면 잡니다. 왜냐면 왜 자야 되냐? 너무 피곤하거든요. 힘들어요. 학원에서도 더 빡세게 시킬 거고 시험 과제는 많아질 거고 그리고 아마 학기 시작되면은 수행평가라는 게
굉장히 미칠 겁니다. 수행평가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자료들이라든지. 그래서 이게 국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도 있고 영어도 있고 과학도 있고 다른 과목 특히나 영재반을 한다든지 인재반을 한다든지 아카데미를 한다든지 뭔가의 프로그램이 늘어날 때마다 굉장히 아이들은 바빠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제대로 수업을 못 듣는데 저는 여기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 하신 거를 그대로 자 중요한 거를 다 적어라 또 정리를 해라 그러면 그거를 많은 친구들이 있는 내용들을 여기다 다 정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이 수업하신 내용과 제가 수업한 내용을 단권화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2부씩 줘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 제 거 보고 나서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 거를 참고해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작품을 분석을 해라. 그 작품 분석이 끝난 다음에 뭐라 하게 되냐?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를 절대 먼저 풀면 안 된다. 왜냐면 어차피 틀립니다. 아무리 이해력이 좋아도 한 번의 시간에 작품 배우는 게 뭐 대여섯 개, 7개, 8개까지 나가는데 그거를 100%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 틀릴 거면은 차라리 완벽하게 공부를 해놓고 풀어라. 그러면 오답률이 줄어든다. 오답이 준다는 거는 틀린 문제 고칠 시간도 줄어든다는 거죠.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을 보입니다. 근데 많은 친구들이 학원 수업 들었다 숙제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먼저 뭐부터 하냐? 문제부터 봅니다. 정리를 복습이라는 걸 안 해요. 근데 복습이 제일 중요하고 문제는 저 나중에 만약에 아이들별로 중간 정도에 진단을 하는데 아이들이 일정이 밀리거나 너무 다른 공부가 밀려서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제가 아무리 검사를 해도 과제를 분명 놓친 부분도 있고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것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아이의 실정에 맞춰서 문제를 막 몇 문제 더 푸는 것보다 핵심적인 것들을 다 중요하다고 하지만 추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다시 학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유동성까지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정리해주는 저 많은 작품들의 교재가 따로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작품들에 대한 문제가 또 따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공부에 대해 자료집과 그리고 문제집이 따로 나오게 되는 게 오픈민창 내신 대비 자료집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모의중간고사를 보게 되는데 여기 보여드렸던 것처럼 모의중간고사 보고 나면은 3개년 기출문제 여기 있고요. 변형 문제 있고 성적표가 발송이 됩니다. 그 성적표는 재원생들끼리 경쟁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피드백 해설 강의는 당연히 있어 모든 영상들이나 모든 문항들에 대한 풀이를 다 올려줍니다. 그리고 그거를 같이 한번 반복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이 모의중간고사 같은 경우 만약에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성취 점수들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러면은 얘가 뭘 틀렸는지를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볼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에 대해서 아까 제가 일단 해설을 다 달아놨다 했는데 일단 다 달아놨습니다. 본인 답이 몇 번이고요. 정답은 이거고요. 거기에 대한 선지에 대한 근거들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제를 틀리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일단 실수다. 잘못 읽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거는 실력이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실력이기 때문에 그걸 고치자라고 인식을 해야지 실수다 이거는 계속해서 고3 때까지 나올 겁니다. 실수했어요. 네,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실력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러면 그걸 고치자. 어떻게 고칠 거냐? 일단은 제시가 돼 있습니다. 제시가 돼 있는 내용 안에서 또 확인이 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안 되는 친구가 있을 겁니다. 안 되는 친구들 또는 이런 다른 선지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그랬을 때는 제가 피드백 첨삭이 들어가겠죠. 1차적으로 이런 거를 다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이 틀린 문제만 볼 수 있게 해놨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개별 피드백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이고요. 제 화면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도 받으시는 리포트가 시험을 봤으면요. 이런 성적표를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애가 뭐에서 틀렸구나, 우리 애가 뭐에서 틀렸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요 시험 본 결과치들은 계속 학원의 DB로 누적이 될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걸 바탕으로 평가를 하겠죠. 이번 어떻게 했대? 이번에 저렇게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이 풀어야 되는 게 단순하게 그냥 내신형 문제를 안 줍니다. 저는요. 내신 문제는 모의고사 자습서 평가 문제집의 기본이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그 문제 풀어봤자 거기서 시험 선지가 단 하나도 안 나옵니다. 어차피 자체적으로 선도고 선생님들께서 만드시기 때문에 자습서 평가 문제집은 풀 필요가 없다가 아니라 풀어도 안 나온다. 즉 그러면 저희는 자습서나 평가 문제집에서 뭘 얻어야 되냐? 기본 개념을 확인하는 거죠. 확인용인 거죠. 근데 그거마저도 틀리면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 오히려 개념을 다시 잡고 풀어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가 주로 주는 거는 일단은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 지문에 맞춰서 편집을 하거나 연계 지문까지 같이 학습할 수 있게 모의고사형 문제들을 많이 주고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10년 정도의 범위 안에서 모의고사 문제에 변형을 해서 그 지문을 가져와서 출제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통으로 그냥 가져온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든지 또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을 활용을 합니다. 학원 내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같은 경우가 한 20년치 정도는 저희가 변형 문제를 만들기 때문에 저도 지표진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직접 만들어서 주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인근학교 내신 기출 문제들을 주는데 인근학교 줘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뭐만 주냐? 자사고하고 외국어만 줍니다. 그 정도 비슷한 정도에서 일반형 자사고에서의 문제는 솔직히 말해서 풀어봤자 양치기밖에 안 되고 아이들 공부할 시간 얼마나 부족한데 양치기를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는 문제들은 다 자사고 것들, 외국 것들. 근데 저희께 보면은 학원이 전국 단위로 지금 있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저희 해봐야 뭐 지금 시내고다 아니면은 뭐 경희고, 대광고 이런 데 쪽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 준다면은 뭐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외대고라든지 하나고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좀 세다고 하는 여기 보인구나, 아니 배제구나, 아니면은 차례대로 세화여고 이런 데 쭈루룩 나가겠죠. 그래서 그런 기출들을 같이 모아서 저희 프로세스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 저는 선택해갖고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출 문제들 좀 괜찮은 것들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내신 대비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 선톡 대비반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좀 많이 바쁜 편입니다. 학원 내에서요. 제일 높은 직책이 있다 보니까 제일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선착순으로 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봐드리고 싶어도 못 받으려요. 그리고 선배들도 역시 밤이 어느 정도 마감이 돼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냥 일단 토요일 반을 개강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모든 수업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요. 오프라인에 와서 수업을 그냥 들을 수도 있고요. 온라인에서 또 수업을 듣습니다. 한 달 동안 또 이번에 2학기 중간 동안 온라인으로만 들어서 선톡고 국어 전교 1등이 지금 이번에 저희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말 때도 마찬가지고 중간 때도 마찬가지고 계속 전교 국어 전교 1등 100점 맞거나 아니면 1등 하거나 이런 친구들이 나오는데 그 친구들 온라인으로만 듣습니다. 안 옵니다. 얼굴 본 지가 한 2달 된 것 같아요. 근데도 나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도 와 괜찮네요가 아니라 그 친구들은 이미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 처음 시작한 시점이 지금입니다. 10월 11월부터 방학 동안에 기본기는 잘 갖게 있기 때문에 자료들 같은 경우 주면서 관리를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라인 해도 괜찮다. 근데 기본기는 싹 온라인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또 피치 못할 코로나라든지 이런 환경들 안에서 그리고 또 이 강의를 다시 반복해서 보고 싶을 때는 그대로 유튜브에다 올려놓습니다. 다시 보기를 재생을 해놓기 때문에 개념 강의 같은 경우들은 개념을 다시 설명을 초반에 바로 해주지 않습니다. 다시 보고 와라. 그리고 나서 물어봐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그냥 단순하게 사전에 단어를 몰라서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안 받아줍니다. 단어를 모르는 거는 너가 찾아서 외워야지 내가 지금 얘기해 준다고 해서 일의 휘발성으로 날아가 버릴 거기 때문에 그건 너가 찾아서 모르는 단어는 단어 노트에다가 써놔라. 공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개별 질의응답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 이런 과정들인 겁니다. 아이들에게 쉽게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찾아낸 것들은 아이가 계속 기억을 합니다. 본인의 노력이나 본인의 이제 궁금증을 해결하려고 풀었던 거니까. 근데 답을 그냥 야 이거잖아 이렇게 해서 답을 다 알려줘 버리면은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까먹어 버리죠. 그래서 이런 개별 질의응답들 같은 경우를 지금 단순하게 학원 와서 클리닉 있다 이런 걸로 진행하는 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카톡을 계속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얼굴 안 본 친구는 어떻게 피드백했냐? 카톡으로만 합니다. 줌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리 제한 없이 언제든지 원활하게 필요한 것들이 겨우 10분 분량인데 오는 데만 거리가 학교가 있기 때문에 1시간씩 올 수는 없는 거죠. 이동 시간의 효율성도 따지게 되기 때문에 내가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할 것이고 아이들 화면에서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겠지만 그냥 저는 이 화면과 여기까지만 나와서 인강처럼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다시 똑같이 올려드릴 거고 이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학생들에게도 되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맞춤별 자료를 줍니다. A 학생에게 또는 B 학생에게 C 학생에게 주는 자료가 다 공통 과제가 나가죠. 근데 문제는 똑같은 내용의 강의를 했더라도 아이들의 이해도는 천차만별입니다.
틀리는 것들은 똑같이 틀리냐? 아닙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 오답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은 자료만 계속 주냐? 아니죠. 아이들에게 맞춰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맞춰서 주는데 이거는 현실적으로 저도 사람인데 저 혼자 해야 되는데 아무리 제가 교를 두고 한다지만 결국에 저도 사람입니다. 다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을 제한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반 관리 인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덕고 맞춤 자체 교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선덕고 아이들이 들어갔을 때 무리 없이 이 정도 다 했지, 이 정도 다 했지 했을 때 성과들 기본 학원 자체 교재도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예 외부 교재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더텅 미니 모의고사는 미리 해놔야죠. 네, 방학 동안에 공부를 해놓는 게 당연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보더라도 아이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문제가 너무 쉬워요. 네, 고1 수준이라서 그리고 마더텅이라는 출판사가 참 좋은 출판사지만 문제가 너무 옛날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현재 요즘에는 어떻게 나오는지 거기에서 보면 2010년도, 2013년도 기출문제들이 있어요. 대다수 14년도도 있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은 또 그런 지문 같은 경우가 그럼 나갔다가 아니라 그 문제가 나오는 거고 그러면은 그게 현재 모의고사에서는 2020년, 2021년에는 어떻다라는 거를 저는 좀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맞춤 교재들, 그러니까 지문이 똑같더라도 문제가 다를 수 있게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 자료를 매번 수업 자료 때 준비를 해줄 거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는 선덕 대비반은 지금 제가 토요일 7시에 일단은 오픈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그 토요일 7시에 일단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개강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뭐 많이 없으셔도 한 명이어도 개강을 하고요. 어차피 다 마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덕고 많이 되고 있을 때는 너무 50명, 60명 정도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요. 저 혼자서 하기는 너무 버겁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학년별로 인원을 제한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예비 고1만 또는 고1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덕고 선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별로 지금 각 학년별 30명 정도 제한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한 반에 30명을 넣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요. 한 반에 4명 넣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안에서 지금 관리를 할 수 있게끔 만약에 마감이 되고 제 시간이 조금 허락이 된다라면은 학원과 조율해서 추가 반을 개설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토요일 7시 예비고일에다 제가 줄 수 있는 시간이 거기 한 반이어서 일단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고 그리고 온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이라든지 또 오프라인에서 보고 계시는 또 같이 참여해 주신 학부모님들 중에서 궁금한 것들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을 할 거고 아마 영상은 여기까지 온라인상에 올라가게 될 거고요. 뒤에 나오는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편집돼서 저 홈페이지에 올라갈 예정이고 여기까지 지금 제 간담회 참석해 주신 많은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이만